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 탐방 조민규 멘토입니다. 요즘 몸 안에 독소를 해독하는 열풍이죠. 해독하는 것이 열풍인데 그 중심에는 해독 주스가 있습니다. 해독 주스는 면역력 향상, 그다음에 항산화 효능과 더불어 가지고 마셨을 때 포만감도 주고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해독 주스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쁜 주식은 걸러내고 좋은 주식 그리고 내게 수익만을 낼 수 있는 증시 속의 해독 주스 저희 대박 플러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종목 상담 시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 서울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의 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장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황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종가상으로 2000포인트를 거의 바짝 붙여놓고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 중심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요, 짧게 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500억 가량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5,700억 가량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한 1조 가량 증시에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 있어서 차익 매물을 좀 추리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사실상 기관권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매수를 좀 제외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순매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요. 오늘 특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040원대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050원대가 오랜만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관련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다음에 IT 기업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원화 강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철강 업종이라든가 원유, 정유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주도주의 어느 정도 좀 변화, 그다음에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주가 환율에서 받는 어떤 민감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LG그룹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수출 관련 기업들은 환율, 특히 이제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갈 때는 이익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눌리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상 과거 이제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이 2008년, 2007년도에는 사실 1,000원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럽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재정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예전 같은 경우는 1,000원 밑에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서부터는 1,500원, 1,6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도 어느 정도 재정상을 찾아가고 있고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원화 강세, 그다음에 환율이 제자리권을 찾는 흐름이고 특히 이제 원화의 강세라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통화 가치가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
어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내부적인 힘이 강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수 상승에 있어서의 어떤 추세를 바꾸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군별로의 어떤 업종 대표주 주가하고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좀 잠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000포인트가 다가오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주도 종목군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 장세가 좋아지는 느낌은 나는데 사실상 어떤 종목을 우리가 압축해가서 봐야 될까라고 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맨 위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올해 1월달 시초가부터 지금 현재 구간인데요. 사실상 올해 시초가가 2013포인트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시작했었던 지수를 회복하는 흐름까지는 상승이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종가 수준보다는 더 올라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2013포인트 그다음에 그 하단부 가격 이상권까지는 이제 회복한 모습이고요. 그 두 번째 보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반등을 보여줬지만 올해 시작됐었던 시작 가격대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작했었던 시초가보다는 현재 주가가 위에 있죠. 그 밑에는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올해 시작했던 가격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저점에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의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는 화면이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초에 시작했었던 그 시작 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 드렸냐면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소외됐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이제 급격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고요. 뭐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수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원화 강세 어떤 피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려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50포인트, 2100포인트 가려고 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주들이 실질적으로 지수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로서, 관심을 좀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이번 주 지수 밴드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예상 지수 밴드는 1975포인트부터 상단은 한 202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 어저께죠. 이제 화요일 날이 단기적인 변곡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상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정확하게 1977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종가상으로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날 1974포인트 정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2000포인트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지에 성공을 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두 가지 지지를 실패했을 때와 실패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지를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V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지수의 상단 밴드는 202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일장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일이 이제 만기죠. 네,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하고 비슷한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1991포인트 이상 또 출발을 해야 추가적인 장중에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 위아래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그래서 변동폭이 대략 짧게 보면 10포인트 내외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의 내외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됐던 측면이 있고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했었던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던 수출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2005포인트에서 2013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장 이제 주 후반부의 예상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2,000포인트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 이유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2,000포인트, 1997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을 인식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진행을 보였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느릴 수는 있겠지만 2,000포인트 이상권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도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힘 자체는 상승 쪽으로 열려 있고 2,000포인트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출발선상에 다시 한번 놓여져야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약간 계단식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흐름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더라도 한 198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정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매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상승 시에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보유해 나가시면서 추가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흐름이 좀 나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어떤 급락, 그 다음에 어떤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하루 이틀 쉬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철강주라던가 정유업종 뭐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한 10%, 15%씩 이렇게 큰 폭의 어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이틀 더 크게 올랐다고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 시에 주도 쪽에 저가 매수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기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만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해소가 되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업종은 아직까지는 IT와 자동차 업종이 훨씬 더 강한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 좀 쉴 때 오히려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시는 것이 앞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 대박 플러스 시즌 2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포피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 그 다음에 헬스 케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약 부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인포피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14,000원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13,000원 중반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올해 실적에 대한 그 변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를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눌릴 때 혹은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싸게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주봉의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13,000원권에서 약간 13,000원 중반 정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14,000원 이상권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4,000원대를 회복하게 되면 16,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 좀 지루한 흐름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닛 테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삼각 수렴원 패턴에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그 저항 가격대죠. 2,150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서서히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루하게 한 2,100원에서 2,000원 중반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고점을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그 원래 주가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500원, 2,6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제는 박스권 상단부를 한번 돌파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는 건 상승을 위한 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저가 매수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삼리식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한번 또 냈죠. 78,7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2% 정도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사실상 기관이라던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앞으로 실적도 좋고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 상승치가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면 누군가 저점 매수를 계속해가지고 하고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탐방 다녀왔었던 기업을 통해서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리노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탐방을 다녀와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봤던 화면들이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리노스에 대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떤 기업 탐방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리노스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노스 사무실 전경이고요. 예, 열심히들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리노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IT 사업부 중에서 무선 사업부와 관련된 중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선 통신 단말기를 이제 설명받고 있는 부분을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기업 담당자분이 그 무선 사업과 관련한 부분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인물도 출중하셔가지고, 예. 이제 저런 중계기들이 사실 이제 뭐 경찰서라던가 이제 소방서 같은 곳에 계속해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리노스가 그런 설비 설치라던가 그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을 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많은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가방 산업, 그 패션 브랜드 산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매는 백팩이라고 하죠. 백팩. 그 다음에 여기 키플링과 같은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사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유통시키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들이 이제 그쪽에서 유통시키는 제품들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뭐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받았던 뭐 상패, 그 다음에 뭐 특허 관련된 이제 모습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담당하시는 주식 담당자분께서 향후 전망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던 화면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회사를 탐방을 하고 했던 어떤 과정들, 제가 뭐 첫 번째 보셨던 무선 사업부와 관련해 가지고 무전기를 만지는 모습이라던가 가방을 실질적으로 보고 다양한 가방들이 두 가지 브랜드에서 이제 다양한 가방들이 좀 매출 발생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보셨던 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앞으로 있어서 사업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갔다 오면 이 회사가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앞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현장에서도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리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노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보셨던 뭐 무전기라던가 어떤 그 무선 통신망 이런 설비를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부분 쪽에서 무선 산업, 과거 같은 경우에는 리노스가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 안전통신이라던가 뭐 열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경찰청이라던가 소방서 쪽에다가 이제 그런 설비들을 이제 수주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F&B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에 보셨던 이제 가방,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 쪽에 이제 유통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하는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뭐 뉴스 같은 곳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신성장 동력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드림 CIS라는 CRO, 그러니까 임상 수탁 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업체를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새롭게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임상 시험 쪽에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무선 통신이라던가 뭐 가방 유통 사업이라던가 혹은 뭐 바이오 산업이라던가 사실은 세 가지 전혀 다른 어떤 그 몸의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기업에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부 하나만을 쪼개서도 각자의 사업들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부가 이제 세 개의 어떤 회사가 하나에 존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이제 무선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노스 하시면 아마 주식시장에서 철도 관련주, 뭐 철도 테마주,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리노스 하면 뭐 그런 어떤 그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가보니까 그런 쪽 사업보다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경찰청,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뭐 소방서, 뭐 관공서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이제 무선 통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TRS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던가 시스템 교환기를 설치를 해주고요. 또 기지국, 그다음에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통신 전반적인 사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리노스의 IT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철도 관련주 무슨 철도 테마주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서 뭐 지하철이라던가 어떤 철도와 관련된 무선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예전에 이제 사업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이런 쪽과 관련된 사업부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가시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큰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 뭐 가스, 그다음에 의료, 뭐 해양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다른 개별망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개발망들을 쓰다 보니까 큰 어떤 나라의 그 재난이라던가 사고가 났을 때 사실상 이제 뭐 군과 혹은 경찰과 뭐 소방서에서 이렇게 연락들이 다 이렇게 그 통신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통합하자.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무선 통신망을 열어 가지고 각자 어떤 그 정부의 관공서들끼리 무선 통신으로 다들 망을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리노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TRS 사업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형상과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T 부분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51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고, 영업이익도 한 10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수주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IT 사업부에 있어서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다가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매출 이상 정도까지 매출이 좀 정상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통합 솔루션이 또다시 한번 어떤 그런 수주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큰 폭의 무선 사업부 쪽에서도 매출 성장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패션 브랜드 사업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이 가방이 보시면 한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팩과 관련된 부분들도 TV 쪽에서 MBC나 MBC 어떤 인기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PPL이라고 하죠. 그냥 간접 광고 상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아마 최근에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어떤 그 점퍼 있죠? 점퍼 같은 브랜드처럼 이 가방이 없으면 사실 좀 약간
그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만큼 상당히 큰 인기를 누렸던 패션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가방 쪽 매출이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출과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한 500억 정도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를 유지해 놓으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익적인 측면도 급격한 어떤 변동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 유통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점포 수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B 사업, 패션 브랜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캐시카우를 통한 매출을 다져놨고, 앞서 보셨던 이제 무선 사업과 패션 사업, 패션 브랜드 유통 사업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리노스가 진행했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고 보자고 한다면 대략 보통 한 이 정도 규모의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사이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이익이 한 50억 정도 난다고 한다면 만약에 따로 패션 브랜드 사업뿐만 상장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한 300억에서 350억.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가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두 회사 정도가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약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의 어떤 주가는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수한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RO 업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드림 CIS라는 회사를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드림 CIS 같은 경우 매출이 2006년서부터 2010년, 2011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2년서부터는 한 200억 정도씩 계속해가지고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를 이번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CRO 사업이 무엇인가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CR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 보시면 임상시험,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합니다. 임상시험 1상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제약회사라던가 바이오회사 쪽에서 자기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연계도 많이 떨어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CRO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던가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약품,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제약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계속해가지고 넓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CRO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글로벌 의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의약품 시장에서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CRO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떤 그 의약품 시장 쪽에서 약 1%, 1%도 안 될 만큼 0.5% 정도밖에 지금 규모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이오 강국, 신약 개발과 관련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한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이었던 1,000억 원 매출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억 원 정도가 사실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매출 밴드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한 50%, 그다음에 2012년도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서 무선 사업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패션 사업부가 패션을 유통을 담당하는 이 F&B 사업부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드림 CIS라는 이 회사가 이제 오면서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200억 정도 외형 성장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1,000억 원을 넘기는 게 사실은 어려웠던 기업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 안 좋으면 1,000억 정도가 바닥인 매출로서 이제 회사가 바뀌게 된다. 그게
올해서부터 사실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이 기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들을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 지금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한 43억 정도로 좀 약간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예년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밴드권 내에서 이렇게 등락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이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해도 좋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패션 유통 사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캐시 카우라고 하는데 회사가 회사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패션 유통 사업이라는 건 사실 커다란 어떤 경기에 대한 기복 없이 안정적인 실적과 마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이런 그 패션 유통 사업이 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초가 됐을 때 국가 그 재난 안전망 그 통합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부분이 만약에 리너스에서 수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주가 탄력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로는 CRO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200억 정도 추가적인 매출액의 외형 성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그 지분 그 IPO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CRO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상장했었던 회사 중에 이제 바이오톡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500억 정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500억 정도 되는 기업보다 지금 그 인수한 CRO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조금 더 높고요.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까지는 밸류에이션을 좀 형성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차후에 현재 지금 130억 정도의 그 인수를 해왔는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적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이 이제 1,04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무선통신 사업도 마찬가지고 패션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국 브랜드를 통해가 수입해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 원화 가치가 그 강하다는 얘기가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싼 환율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마진에 대한 폭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주 측면에서도 이 기업은 충분한 올해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목표 주가 산출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두 사업부, 무선 사업부하고 이제 그 패션 브랜드 유통 사업 부분이 한 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7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적정한 수준에서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놓고 영업이익도 100억 원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한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1,200억 이상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가로 환산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한 2,800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밸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로 마감했던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한 27%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오겠고요.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한 3,300억, 현재 주가보다 한 50% 정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권에서 조금씩 조용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900원대를 돌파한 이후로는
지금 현재 한 2,100원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적인 저항 구간이라고 한다면 한 2,300원 정도가 1차적인 가격 저항, 매물 저항대를 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09년도서부터 계속해가지고 한 1,8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대는 사실 특별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니었죠. 하지만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고 새롭게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업에 대한 가치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제가 제시해드린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2,18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80원으로 설정을 해서 대박플러스의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 다음에 발로 뛰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의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죠? 종목은 많은데요. 예. 5종목 말씀드렸거든요. 예.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계시고요. 한국가스공사. 예, S에너지. 예. 백산, 그다음에 제일바이오, 네. 난강토건, 파켄 오페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저 종목을 보니까 우량주도 있고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종목군도 좀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물려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좋은 종목들도 있고,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잘 아시는 회사겠지만, 난광토건이나 파케노핀씨 이런 회사들은 사실 수년째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매수하셨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요즘 날 상한가 치는 날이요. 예. 과일 종목에서 탈피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조금 밑에서 상한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예. 샀어요.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했었던 자산을 이제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더라도, 좀 실적이 나오고, 우량한 기업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다고. 네, 이제 그건 이제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는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한 2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한국가스공사부터 주가 흐름하고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68,000원 정도, 67,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보다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67,200원이요. 예, 67,200원. 예. 지금 2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예. 한 10%인가 먹은 걸 못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고 계셨는데, 이제 매도 시점을 놓치셔가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셨구나. 예. 그럼 현재 주가의 흐름은요, 일단 주가가 한 6만원 초반대서부터 한 68,000원 정도를 좀 갇혀 있습니다. 예,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2012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대 하다가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승의 모멘텀이 그렇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6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절반 정도 비중은 좀 매도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하신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S에너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S에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인 건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보유를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1,200원 정도인데 11,200원은 이번에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깨트리지 않았던 요 가격권이 11,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좀 높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1차적인 목표가는 14,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려면 언제까지 몇 달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높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 하면 이제 OCI라는 회사들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예. OCI보다는 S에너지나 뭐 신성에너지, 뭐 이런 쪽에 그 태양광, 그 설비라던가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요새는. 지금은 바닥권에서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11,200원, 11,500원 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거기 가격대가 바닥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14,000원 이상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절가로 제시드렸던 11,2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길게 좀 기다리시는데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백산도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백산은 어떤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죠? 가죽 제품, 합성 가죽, 예. 잘 한다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백산에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백산 같은 경우도 제가 탐방을 다녀왔었던 회사니까 회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백산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피혁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렇게 해외 유명 브랜드, 뭐 우리 국내 브랜드 쪽에서도 뭐 운동화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슈됐던 것들이 뭐냐면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인조가죽을 백산에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예. 근데 회사의 어떤 아이템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높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시트 쪽에 내장재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도 또 새롭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작년, 재작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그쪽에 대한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주가가 한번 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주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5,8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4,450원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형성됐었던 저점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5,8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새로운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다만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한 5,800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 일단 제일바이오부터 볼게요. 예. 제일바이오는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 AI가 전염이 확산될 때요. 예. 그때 좀 한 20% 먹고 나왔다가요. 예. 또 전문가가 예. 또 사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좀 많이 빠진 뒤에 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3,555원에.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AI 조류독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막 올랐다가 주가가 다시 이제 제자리 걸음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테마라던가 이슈가 이제 소멸된 거죠. 네. 이런 회사들은 그럴 때만 반짝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그런 재료들이 소멸되면 원래대로 주가가 돌아와요. 그럼 다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복적인 사이클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서부터 막 회사가 크게 좋아지거나 그런 흐름들로 나타나기 좀 힘들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비중을 좀 종목을 좀 교체하시거나 매도를 좀 하세요. 예. 한 3,500원 안 갈까요? 일단 3,5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예, 그래서 3,500원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더 끌고 가셔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매도 관점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종목을 좀 변환하시거나 현금으로 좀 만드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는 남광토건입니다. 예. 자,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자본 일부 잠식에 지금 진행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작년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고 2011년도에도 한 1,500억, 2012년도에도 한 2,900억,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 규모가 줄긴 줄었지만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은 사실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의 어떤 지금 벽산건설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뭐 어디로 인수가 된다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보유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게 10% 20%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갔었던 그 자산 자체가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약간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점을 노려가지고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 한 9,200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9,200원 정도 반등 들어오면 정리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파켄 OPC 한번 살펴볼게요. 파켄 O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지금 100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지금 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켄 OPC가 막 주가가 어떤 급등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시간적으로 가격 불문하고 어느 정도 빠른 시간에 좀 정리하셨다가 현금이 뭉칫돈 좀 생기잖아요. 세 종목 정도 정리하시면 예, 그러면 그 종목으로 최근에 좀 그 안정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도 요새 주가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갈아타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예. 어느 정도 그냥 한 본전이라도 좀 와야죠. 예. 그러니까 본전을 다른 종목으로 하셔가지고 만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는 빨리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게 건강상에도 좋아요. 예. 수익도 중요하지만 건강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좀 부실하고 좀 실적 안 나오는 회사들 들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거든요. 주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도 정신건강상으로도 일단 빨리 정리하시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대박플러스에 나와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목 혹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도브 반도체는 어때요? 어버브 반도체요? 예. 그거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세요? 예, 그리고 저건 어디 조금 샀거든요. 예, 예. 근데 그냥 팔아야 되나?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보유해 나가시되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내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방송에서 몇 시에요? 내일 8시 30분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못됐던 미공개 기업 탐방 이야기들 하고 지금 질문하셨던 종목분들 궁금하시면 내일 저녁 8시 30분 샘플러스 TV 쪽에 접속하시면 제가 이제 보일 거예요. 거기 방송창 클릭하시고 오시면 저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좋은 기업들, 그 다음에 실적 나오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좋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매매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은 연락, 그 다음에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 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저 기업 탐방 조민규 멘토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